안녕하세요. 오늘은 뉴트리라이트 농장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농장에 대해서 드디어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타민 판매, 건강기능식품, 세계 판매 1위 브랜드의 자체 농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 것인가? 일단 책으로 보시면 이게 두 페이지에 이렇게 이어서 되어 있는데 어, 공유 PDF다 보니 이렇게 쪼개진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여기 이 농장 같은 경우는 미국 워싱턴의 트라울레이크 농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앞서서 농장들이 총 합친 이 규모가 엄청나게 넓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뉴트리라이트가 90년 전에 시작된 브랜드다 보니 이런 유기농 땅을 뭐 일단 확보를 할 수가 있었다. 요즘은 땅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농장을 하려고 해도 뭐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90년 전부터 시작을 하였다 보니 굉장히 이런 넓은 땅들을 보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키우길래 유기농이라고 하냐, 요거를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사진에서 모습, 보이시는 모습을 보면 옆에 나무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엽수림이 이렇게 울창하게 옆에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왜 있냐면 주변에 다른 농장에서 날아오는 이런 농약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농약을 이 뉴트리라이트 농장에 직접 뿌리지 않는 것, 그냥 그 밭에 농장에 농약을 뿌리는 거는 당연히 유기농이 아니겠지만 우리는 뿌리지 않아요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뭐 농약을 뿌리는 밭이 있어서 그게 함께 뭐 이렇게 오염이 되거나 주변에 농약을 뿌리는 그런 밭 때문에 바람에 이게 실려오거나 이런 것도 영향이 있더라. 근데 저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침엽수림으로 이렇게 막고 있다. 보통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뒤에 어떻게 유기농을 공법을 실행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이렇게 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뭔가 막아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진짜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기 뒤에 산에 보이시는 이 눈은 만년설이에요. 근데 만년설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지금 척척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물에 어떤 좋은 미네랄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미네랄을 잘 흡수를 할 수 있는 건 식물에 담겨 있는 미네랄을 저희가 식물 영양소로 흡수를 할 때 엄청 잘 흡수가 된다고 해요. 이 만년설 물을 떠 마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영양이 가득한 지역을 첫 번째로 선정을 했고, 그거를 침엽수림으로 잘 보존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오브 네이처, 이 철학은 지키고, 이게, 요게 이제 이 뉴트리라이트의 철학인데요. 이 유기농 농법을 한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은 만들지 않는다. 요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요것이 이 뉴트리라이트에 이렇게 확 꽂히는 중요 멘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브라질이나 멕시코, 미국 이렇게 다양한 커다란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고 생태계 원리를 존중하는 농법으로 이 원료들을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당벌레가 해충을 잡게 하고 지렁이가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뭐 양들이 잡초를 먹고 이런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따르고 이해하는 농법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영양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수확을 합니다. 이걸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씨앗에서 완제품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씨앗이 요즘 GMO로 변형된 씨앗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한 해만 재배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다 GMO 유기농 그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뉴트리라이트는 90년 전에 시작을 한 회사다 보니 그런 씨앗들을 어,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 이것도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완제품까지 어떻게 우리한테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이 콩과 식물을 재배를 해야 하는 밭에 미리 심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땅에 질소가 되게 중요한 식물 재배에서 비료로서 작용을 하는 그런 중요한 원소인데 콩과 식물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 뿌리에 그런 질소들을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땅이 되게 식물이 자라기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렁이를 풀어서 밭을 정리를 하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렁이가 있으면은 좋은 밭이다. 이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렇게 지렁이가 밭을 갈면 밭이 또 좀 촉촉해져가지고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되게 효율적인 밭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콩과 식물에 태양열을 내리쬐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걸 그대로 썩혀서 이렇게 내려보내면 이게 완전 친환경 퇴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전 단계를 거쳐서 원료를 재배를 하고 음, 무당벌레나 뭐 잠자리 유충, 매, 올빼미 등이 해충과 해수로부터 식물을 지키게 한다라고 합니다. 무당벌레가 이런 진드기 같은 것들을 잡아 먹는다거나 매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 공간은 쥐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다닐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매를 풀어서 뭐 달아나는 쥐를 이렇게 쥐가 달아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식물들도 뭔가 나를 이렇게 완전 농약을 쳐서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보다는 이렇게 주변에 무당벌레라든지 쥐가 이렇게 두다다다 하는 소리, 벌레 갉아먹히고 이런 위험이 있을 때 식물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향이라든지 이런 걸 낸다고 해요. 그거가 다 그 해충들한테는 독 성분이지만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뿜어내는 향들이나 이런 식물의 에너지, 힘, 이게 되게 사람한테 좋은 영양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잘 유기농 농법으로 자랐을 때 당연하겠지만 그런 게 우리 사람한테 정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운 것들을 영양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수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아세로라 이 비타민 C가 있으신 분들은 통을 한번 봐보시면 저는 아세로라가 체리 품종의 이름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체리 품종 이름이고 아세로라 체리에 비타민 C가 정말 많아서 거기서 이제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통에 이 아세로라 체리의 그 체리들이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는데 색깔을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색깔을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 어, 이 녹화가 카메라도 같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 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은 어 체리색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초록색이죠. 언니가 보여주고 계신데 어 체리의 색이 굉장히 초록색이에요. 근데 각종 작물의 영양가가 가장 높은 시기 그러면은 저 체리는 초록색일 때 영양가가 가장 이렇게 품고 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색깔이 변했다는 것은 그 영양가가 전부 이렇게 다른 걸로 바뀌었다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빨간 체리가 예쁘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데 온 포커스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필요한 것만 영양가가 높은 부분만 이렇게 수확을 해서 남은 이 잎이나 작물들을 양이 먹게 해서
이제 양을 방목해서 그 밭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또 토양을 비옥하게 쉬게 한다고 합니다. 3, 4년간 재배한 밭은 이제 1년간의 휴경 기간을 둔다. 저는 이 농법을 보고 되게 꿈 같은 농법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일단 저는 첫 번째로는 90년 됐으니까, 아, 그렇게 넓은 밭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판매 1위의 어떤 원료를 제공을 하지만 뭔가 땅을 쉬게 해줄 수가 있구나. 그리고 양들도 이런 거를 돌아가면서 어쨌든 오늘 여기 먹고 내일 저기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이런 게 다 돌아갈 정도의 규모를 확보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원료를 사용을 하니까 내가 아세로라를 뭐 지방 빼고 싶으면 하루에 10알도 먹을 수 있고, 비타민 C를, 그리고 목이 아프면 녹여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먹던 용법들이 이게 진짜 자연의 어떤 거를 어떤 힘을 담고 있어서 이게 가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는지를 원료를 재배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가서 내일 그렇게 해서 어, 어떤 식으로 이제 제조가 돼서 우리에게 오는지 그리고 누트리라이트 농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